이번 시간에는 우리 에르메스 하고요, 샤넬에 대한 우리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르메스가 성장하는 과정, 샤넬이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두 기업에 있어서 경영학적 관점 또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에르메스인데요. 자, 에르메스 하면 이제 명품의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자, 그럼 이런 에르메스의 가장 큰 특징, 샤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명품 브랜드하고는 달리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품 브랜드가 세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자, 여기에는 어떤 경제학적 또는 경영학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이 명품을 갖게 된다면, 만약에 세일을 하게 돼서 가격이 내려간다면 그만큼 그걸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중산층도 이제 명품을 갖게 된다면 기존의 상류층 입장에서 보면 명품은 상류층만이 소유한다는 어떤 과시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욕구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단골들이 등을 돌리는, 자,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을 경제학적으로 잘 활용한 것들이 바로 이 에르메스랑 샤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르메스는 굉장히 고가의 프리미엄 가격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가격 전략에는 두 가지 어떤 경제학적 심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파노플리라는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블렌 효과라는 거는 상류층의 어떤 과시욕을 나타내는 그런 효과라면, 이에 반해서 파노플리 효과는 상류층이 되기를 선망하는 어떤 그러한 효과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두 가지 심리적 효과를 잘 활용한 것이 바로 에르메스의 프리미엄 가격 전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베블렌 효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베블렌 효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학 법칙 중에 하나가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 이런 수요의 법칙에 어긋나는 반대 현상을 우리가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 경제학에서 수요의 법칙이라는 건 바로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가격이 올리면 그만큼 수요량은 감소할 것이고,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만큼 수요량, 소비량은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제품들의 수요의 어떤 특징이라면, 베블렌 효과가 발생하는 어떤 특정, 지금 얘기한 명품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수요의 법칙에 어긋나는, 자, 이러한 어떤 경제적 현상을 우리가 베블렌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베블렌 효과라는 경제학 법칙은 말 그대로 베블렌이라는 어떤 경제학자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법칙인데요. 자, 베블렌이라는 분은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1899년도에 유한 계급론이라는 저서에서 설명했던 것이 바로 베블렌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자, 충분히 부를 가진 상류층들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또는 다른 계층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상류 계층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물건을 소비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고 베블리라는 경제학자가, 자, 이런 게 바로 어떤 경제학적인 심리 효과다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베블렌 효과라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상류층의 경제학적 심리는 지금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을 잘 노리고 에르메스는 가격 할인을 하지 않는 정책을 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베블렌 효과랑 비교했을 때 대비되는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파노플리 효과라는 건데요. 자, 파노플리 효과라는 거는 지금은 상류층이 아닙니다만 상류층이 되고자 하고 싶은 어떤 밑에 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자기 신분은 상류층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베블렌 효과에 의해서 상류층들이 비싼 명품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상류층이 아닌 사람도 그러한 명품을 구입을 하게 된다면 마치 자기가 상류층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효과를 우리가 파노플리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상품을 사면서 같은 소비자로 예상된 집단하고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파노플리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럼 굉장히 부자들이 명품을 사는 거는 베블렌 효과라면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명품을 그렇게 자꾸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파노플리 효과가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노플리 효과를 주장했던 분이 바로 자,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자, 보드리아르라는 분인데요. 자, 1980년대에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된다면 어떤 특정 재화나 용역으로서의 어떤 가치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자아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는 한 행위에 한 사람의 어떤 이상적인 자아가 반영되는 자, 이런 현상을 주장한 것이 바로 파노플리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파노플리 효과라는 거는 특히 1980년대다 보니까 앞에 베블렌 효과 같은 경우는 귀족이라든가 평민이라는 어떤 계층이 있었다면 파노플리 효과가 이제 주장되는 그 시점에서는 현대사회다 보니까 계급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귀족인지 평민인지 구별이 안 되는 계급이 없는 이런 사회에서 결국 뭔가 이 사람이 귀족인지 부자인지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명품이라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어떤 명품을 소유하게 되면 마치 상류 계급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급 사회가 없어진 이후에 자, 이러한 파노플리 효과는 효과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노플리란 말 자체가 바로 뭐냐면 기사들, 중세의 기사들이 입었던 갑옷과 투구의 한 세트라고 본다면 본인이 이제 이러한 한 세트를 구축을 하게 된다면 자기가 마치 기사 또는 귀족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파노플리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르메스의 가격이 이렇게 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자들은 베블렌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부자가 아닌 분들은 파노플리 효과를 노리면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법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베블렌 효과나 파노플리 효과 말고도요, 자, 유사한 경제 효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스노브 효과라고 있습니다. 스노브는 이제 한국말로는 속물이라는 뜻인데요. 이름하여 속물 효과라는 것인데, 자, 만약에 다른 사람이 구매한 물건이나 또는 다른 어떤 유행이 된다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아까 설명드린 베블렌 효과랑 좀 비슷한 겁니다. 남들이 안 사는 물건을 내가 사야 뭔가 귀족처럼 보이는 것이고 남들이 구매한 물건은 더 이상 내가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뭔가 다르다는 거를 과시하기 위한 소비 형태가 바로 스노우 효과이기 때문에 이 스노우 효과는 기존의 베블렌 효과랑 조금 유사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반해서 우리가 밴드웨곤 효과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이제 정치나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밴드웨곤 효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자, 한국말로는 편승 효과라고 해서 말 그대로 밴드웨곤이니까 그죠. 밴드가 노래를 연주하면서 행진을 하게 된다면 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남 따라하는 효과를 우리가 편승 효과 또는 밴드웨곤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바로 밴드 효과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럼 유행이 되면 오히려 그 물건을 소비하지 않는 행위가 스노우 효과고요. 유행이 되었기 때문에 남 따라서 나도 구매하는 효과가 바로 밴드웨곤 효과라면 스노우 효과랑 밴드웨곤 효과는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소비자는 이러한 스노우 효과, 밴드웨곤 효과, 베블렌 효과 등의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경제적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명품 기업들은 자,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어떤 비즈니스에도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